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벌써 한 주가 중반이 지났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한파가 가시는 듯하더니 다시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도 이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추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강정원 부장님께서 오늘 여러분께서 시초가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발굴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자,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이 앞서서 어제 추천하신 마이크로 컨텐솔이 장 초반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군요. 자, 아쉽게도 그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네, 어제 고점에 따른 4,1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컨텐솔 2012년 4분기까지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일단 현 주가는 저평가 매트가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한 4,250원까지 목표가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를 해라. 이런 보유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마이크로 컨텐솔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걸 차지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공항 한전기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그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그리고 발전 설비, 플랜트 건설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주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경우에 그 한전기술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력 발전소 설계도 일부 중소규모 화력과 이 복합 화력 발전소 부분에서 민간 업체와 좀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규모 석탄 화력이라든가 복합 화력 발전소 설계에서도 현실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플랜트 부분의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한 5,225억을 기록했습니다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감소한 1,100억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3.3% 증가하면서 930억대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원전의 그 수주지원이 지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해외 수화력, EPC 사업 수주가 좀 기대되면서 올해 또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2,340억, 영업이익도 76% 증가한 445억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 폭증의 이유가 이제 2011년 4분기에 그 IFRS 도입에 따라서 발생한 원가를 미리 반영하면서 4분기 이익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분기 33억 대비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분기에 줄어들었던 원전 매출이 4분기에 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이 비중이 좀 확대된 부분, 그리고 플랜트 부분 매출의 증가가 실질적인 좀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와 국내 화력 플랜트 수주 가시화입니다. 올해 1분기에 지연되었던 그 해외와 국내 화력 플랜트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티드 부라라든가 모로코, 세네갈, 오산 이런 열병합 발전소 등이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 해외 화력 발전 설계 수행으로도 이 한전 기술이 성장성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국내 원전 건설 폐쇄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전 정책 지속으로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익 모멘텀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만 올해 이런 큰 폭의 발주와 더불어서 이익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올해 매출액은 20% 증가한 8,650억, 영업이익과 순이익 아까 30% 증가한 2,010억대와 1,6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생 EPS가 4,232원이고요. 현 주가 PER 19배 수준인데 3년 평균 PER 25배 적용 시에 조정별로에서 1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관 역시도 1월 9일부터 최근까지 39만 원 정도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한전 기술 원전 해외 수주 관련해서 굉장히 때 빛을 봤던 종목인데요. 한동안 그 테마가 좀 주춤합니다. 다시금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한전 기술의 목표가, 손절가 등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역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85,500원, 손절가는 75,500원 하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전 기술을 추천하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일부를 함께 하실 두 분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양시장이 6포인트, 1포인트 각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거래소 쪽부터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동시효과 상황 거래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동시효과 상황 상승의 의미 일단 삼성전자가 아닌가 일단 보여집니다. 동시효과 상황 삼성전자 2% 이상 지금 상승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152만 4천 원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뭐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지만서도 일단 애플의 주가 하락 영향에 따른 긍정적인 이슈 발생으로 인해서 주가 동시효과 상황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현대차 단기 낙폭에 대한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 발생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0.7% 정도 지금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 이상, 현대모비스도 1% 이상의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7%의 흐름인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약간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좀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들과 기관은 아직 매수가 아직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 좀 놓치지 말고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보합권입니다. 지금 뭐 200일선까지 완벽하게 좀 무너진 상황인데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 역시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동반 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접근하시지 마시고 1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난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1%의 동시효과 상황 보여줍니다. 22만 5천 원의 상황인데요. 역시나 크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역시나 실적 때문이죠. 코스피의 대부분 종목들, 특히 조선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 흐름에서 단기적인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은행 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1월이나 2월 안에 한번 또 하락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전혀 반대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기관이 4일 연속 매도에서 3일 연속 매수로 좀 바뀐 흐름이고요. 외국인 역시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다가 3일 연속 매도로 지금 바뀐 흐름입니다. 자, 주가 역시 크게 변동 없이 34만 원 아래에서 약간 3만 9천 원대에서 계속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크게 깨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미국 쪽에서 나와줬던 JP모건이나 관련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오늘 은행주들이 꾸준하게 한번 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KB금융 동시효과 상황 0.26%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 역시나 미국의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주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전력 마이너스 0.8% 정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크지 않은 상승입니다. 이제 좀 빠져주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줬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역시나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가 나와줍니다. 꾸준하게 모아줬던 외국인 물량 갑자기 쏟아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한국전력은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꼭 체크하시고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관 물량까지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조금 정리하시는 일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0.76%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고 26,400원입니다. 자, 26,000원 초반에서는 가격 메리트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좀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상으로도 약간 뭐 외국인과 기관들 서로 반대 성향 보이고 있지만서도 외국인들이 워낙에 많은 어제 물량을 좀 매수를 포지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은 1.89포인트 상승, 조금 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정희정 팀장입니다. 네, 전이 514원을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507.6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던 코스닥 종합지수. 지금 코스닥 지수가 1.83포인트 정도로 상승한 509.51포인트 정도 동시효과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10종 종목들, 특히 10위권 안의 종목들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강보합권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3% 정도 또 높이 상승폭을 보였다가 좀 약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쇼핑 관련주들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좀 보합권에서 좀 올라오게끔 만드는 영향이 지금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 7.5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꾸준히 신제품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수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모멘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또 안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안철수 관련주들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지금 전일하고 비교해봤을 때 특히 전일에 좀 많이 낙폭을 보였던 것들이 애플의 아이폰 5 수명 부진에 따른 관련 부품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도 아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개장 직전은 10포인트까지 지속이 됐던 우리 거래소 증시가 7.76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 상승폭을 좀 더 키워서 2.27포인트가 상승한 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 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은 대표께서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거래소 좀 말씀드리기 전에 글로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습니다. 자,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상황을 3%에서 2.4%까지 조금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도 그 여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작은 긍정적으로 했다는 게 조금 다양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동시효과 상황과는 굉장히 지금 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정도의 상승폭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작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좀 나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150만 원에 대한 안착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삼성전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애플의 요즘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어제 같은 경우는 4% 이상 급등을 하긴 했지만서도 크게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꼭 좀 길게 보실 분들 꼭 장기적으로 편입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 역시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수급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들 꾸준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물량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을 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 시작부터 역시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단기 박스권이었던 부분을 뚫고서 21만 5천 원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 자, 기아차 같은 경우 2% 이상 지금 급등하는 모습인데, 자, 기아차 같은 경우 전 저점을 깨고서 내려간 차트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줬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한 5만 6천 원, 5만 7천 원까지도 좀 기대해볼 만한 좀 그런 이제 시작이 아닌가.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 외국인 장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플러스 0.8% 상황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차트 200일선 깨고 내려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그 1월 달부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34만 원부터 좀 반영이 돼서 10%의 하락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좀 더 하락 추세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보합권입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조금씩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없는 상황.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조금 시각을 유지하되 1분기 이후부터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플러스 0.2% 상황 보여줍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지만서도 크게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신한지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은행주도 실적이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까의 동시효과 상황 대비해서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면서 상승폭을 KB금융과 같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제2의 재정조명 문제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은 좀 더 단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상황, 0.38% 정도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26,000원 초반대는 메리트 발생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조금 가격 메리트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해주고 있지 않아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조금 그래도 매수가 만주 이상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은 SK 하이닉스는 26,000원 초반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필요하고 역시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2.68포인트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강세장인데요. 자, 정희정 팀장님. 네, 우선 코스닥 전일 외인 매수세에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커지면서 510포인트를 내어주었었는데요. 오늘 관점 포인트는 510포인트를 안착하느냐 여부이겠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애플 아이폰 5의 그 수요 부진 때문에 인터플렉스뿐만 아니라 이라이콤, 그 다음에 실리콘 워스 등의 관련 부품주들이 많이 이제 하락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했을 때 또 미래과학 그 신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원시스라든가 서린바이오, 대한과학들은 또 급등했었습니다. 또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전 후보님이 또 들어오시면서 국내에 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행보가 또 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오늘 특히 안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일 그 상한가 기록 이후에 지금 많이 낙폭을 가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틀 정도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성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지금 테마주들 조금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개별 장세들 안에서도 특히 안철수 이런 대선 테마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이런 좀 테마주들의 좀 움직임에 많이 기울여질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이 좀 빠졌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들이 트렌드가 가장 빠르게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즉 전이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간에서는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빠르게 또 차익 매물들이 욕구가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좀 빠르게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급 좀 비슷하게 GS 홈쇼핑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쇼핑 관련해서는 백화점주라든가 홈쇼핑 관련해서는 유통주들 안에서도 좀 규제가 좀 덜 심하고, 그리고 홈쇼핑 관련해서는 특히나 겨울 그 한파를 맞이해서 그 소매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홈쇼핑 관련해서 좀 매출 증진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집중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바이오엔 오늘 또 6, 7%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크게 올랐을 때에는 그에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차익 실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틀 정도 상승 상황을 좀 상승폭을 좀 많이 키운 종목들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메디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보통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수급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미 전고점을 좀 돌파했던 종목들보다도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반등에 대한, 기술의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규제들이 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 신정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골자를 기반으로 한 그 규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신자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오늘도 좀 그 개파락이 좀 심했었습니다. 지금 이 갭에 대해서 메워질 수 있는가 우선은 관건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횡보를 하면서 좀
전 그 저점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히 견조하게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그 갭을 메우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바로 이 갭을 좀 메우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게임주들도 특히나 PC 관련 게임주들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고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트렌드가 계속 게임에 대한 그 열풍이 계속 바뀌고 또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애니팡에서 또 모드의 게임 지금은 또 뭐 다음 게 차차차 이런 식으로 온라인 게임도 많이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급변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조금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좀 선별적인 대응 필요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부터 들려주십시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5원 하락한 1057.3원에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와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1.3285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028달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은행은 전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작년 마이너스 0.4%에서 올해 마이너스 0.1%로 경기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유로 환율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고 발언하면서 유로화는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1,06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부채 한도 상향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고위 관계자의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점 등이 N1 쇼커버 원인이 되고 있어 원화의 추가 강세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 흐름 역시 달러 매도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외환시장에서와 같이 1,060원 선에 접근할수록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혈할 가능성이 높아 상단은 당분간 제한되고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55원에서 1,062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채 선물 시장에서 3년 국채 선물은 0.02포인트 하락한 106.31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증액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전망을 여전히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며 미 국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2bp 하락한 1.82%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하원이 월요일에 개회한 가운데 2월 중순까지 부채 한도 상향 관련 협상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로 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미 국채 시장은 부채 한도 관련 미국 양당에서 흘러나오는 뉴스플로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강하게 유지되자 최근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 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려고 나섰는 등 추가적인 채권 강세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의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주식시장과 연동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국채 선물 누적액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고 이중 환차익을 노린 물량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달러원 환율 상승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동향의 급변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2%에서 2.7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과연 고수들은 또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 장에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알파라이징 스타기 김도영 대표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가로는 선행 쪽으로 부분에서 선취적인 부분에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속에서 현물 쪽의 수급은 별로 특징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역시도 최근 거래일수에서 수급의 공백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점
관점 부분에서는 이탈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먼저 선행 쪽으로 조정을 먼저 받고 있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잘 봐야 될 것은 환율 추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수급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뱅가드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관망세로 하다 보니까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시장이 더 힘든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뱅가드 펀드를 비롯해서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하방 포지션들을 구축시키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현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못 잡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 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물 매매를 하지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나온지를 본다면 오늘 그동안 낙폭이 확대되어서 급락이 단기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로 낙폭과대 종목으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들어온다라면 저희 역시 아래 꼬리를 잡고 또는 추격 매수를 잡고 공격적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 출발과 함께 매수 포지션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장 공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 제대로 잡는 부분이 좀 어렵고 낙폭가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리바운딩 정도만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하방 경직이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좀 피해갈 수 있고 지난번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나서 숨고르기 양상에서 다시 한번 잘 이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군으로 코스닥 종목을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농우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발에 대해서 또다시 종묘 사업의 기대감 통해서 단기 급등 모멘텀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달부터 급등 모멘텀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정 양상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는 기존에 달리는 주도주는 반드시 시장의 중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다시 지킨다라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나서 지지력이 나왔고 다시 지지력 테스트가 횡보하는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고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랫부분에서 중요한 변곡 구간인 19,700원대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타는 모습이니까요.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만약 시장 장중 내내 21,700원에서 21,800원을 강력히 지켜주는 수급 조치가 붙어준다라면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고요. 종가상에서 올라탄다라면 종가 베팅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지만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워낙 시장이 코스닥도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05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장중에 가져가실 분들은 22,300원 올라타는지 저항대죠. 최근에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매물대나 보니까 이 부분을 뚫고 가는지 보시면서 뚫고 간다면 단기 목표치를 23,2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오늘 조정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MK 트렌드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K 트렌드는 지난 10월의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이쁘게 저항대를 맞고 저점 부근에서도 지금 현재 올라오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이 구간 속에서 저점 이탈 부분이 살짝 아쉬움이 도래됐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여파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K 트렌드는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8,750원에서부터 8,65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은 언제나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감 없다라는 거 체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현재 매수 타이밍에서 잡고 들어간다라면 손절 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개별주 쪽에서 거래량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은 조금은 앞에 있는 농어바이보다 넉넉히 잡아서 8,540원 손절 라인 잡겠고요. 돌파 한창 나오는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항대가 1년 평균값에서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8,880원 돌파 한창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돌파 한창 나온다라면 9,100원대 이익 실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한 오늘장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1월의 중반까지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조정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1월 중간 점검해보면서 관심 업종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은 디커플링은 없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둔화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조정 과정에서 관심권에 둘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신한금융투자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1월 중간 점검해봅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2013년 전세계 실적 점검, 글로벌 다극화 속의 희망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동부증권,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그려왔는데 최근 한국과 대만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차별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만 외국인 매수세가 더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뱅가드 펀드의 추종지수 변경에 따른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보다는 미국 IT 섹터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데요. 최근 미국 IT 섹터의 상대적인 부진이 국내 부품업체들의 상대적 부진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IT 비중이 큰 한국, 대만으로의 외국인 매수 둔화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부진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과 대만 IT 섹터로 다시 외국인 매수를 유입시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시기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급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1950선을 전후로 하방 경직성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저점 매수 대상으로는 먼저 정부 정책과 맞물린 건설, 미디어, 바이오, 친환경, 중국 성장세와 맞물린 중국 소비 관련주, 화학 등으로 이들 종목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지수가 어느새 1900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수급적 측면에서 외국인은 환율,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 등의 이슈와 맞물려 당분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기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 요인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 중인 4분기 실적이 부담이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망치는 견조합니다. 당분간 수급 실적에 따른 부진한 움직임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의 경기 개선과 중국 수출 개선에 따른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2013년에는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이머징 주식시장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제 흐름의 체계적인 위험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생산기지는 아세안과 멕시코로 분산되고 미국 중심의 소비는 미국, 중국, 아시아 신흥국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G2에서 다극화 세계로의 진화가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화학, 정유, 건설, 철강, 모바일 시대에 따른 게임, 인터넷, 휴대폰, 아시아 신흥 지역의 소비 성장 수혜를 받는 음식료 등이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지출 절벽, 뱅가드 리스크 등 부담이 있지만 경기 회복 모티브들이 마련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증시가 양호했던 글로벌 증시와 전혀 상관없는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우선 2월에 본격화되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G2의 경기 지표가 최근 혼조 양상으로 쉬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이 하락 요인은 많은데요. 그러나 최근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의 가장 큰 요인을 찾는다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환율 문제입니다. 작년 9월 초 1130원으로 소폭 상향한 수준이던 환율이
미국의 양적 완화 연장과 유럽 문제의 안정화, 중국 지도부 교체 후 정책 기대감, 거기에 최근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 정책으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1,050원 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수출주 자동차주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고 여타 수출업종 또한 조정폭이 컸는데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050원이 하향 이탈 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의지를 최근에 표명함에 따라 어느 정도 방어선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증시의 영향인데요. 과거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들어서면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050원 하위 시 순매도 강도가 더 세졌는데요. 일시적으로 1,050원을 하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현 수준보다는 큰 매도 물량이 출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1,100원 이하의 환율이 고차가 될 경우 중기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더 직접적인 요인인 수급 문제인데요. 우선 최근 이슈화되었던 ETF 운용사인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시기와 맞물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5거래일 연속 출회하면서 최근 디커플링 시기와 맞물리는 것이 현 수급 상황을 대변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상반기 내내 지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반기 동안 하루 평균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이 단계적으로 뱅가드 펀드 쪽에서 출회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인 정도 살펴보면 12월 만기에 출회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물량인데요. 1월 이후 외국인 포지션이 선물 누적 매도 2만 계약에 육박하고 있고 1월 8일 이후 차익 거래가 7천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입니다. 일단 시장 베이시스도 최근 1포인트 전후로 축소된 상황이고요. 현물 시장 거래 대금도 여전히 4조 원대로 매수 기반도 취약한 상태라 당분간 차익 거래 역회전 속의 웹도독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우정사업본부 파생 시작 개입이 뜸하면서 현물 시장에서는 최근 그나마 연기금이 있지만 파생 시장에서는 외국인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태고요. 2월 만기까지는 조심해야 할 요인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 살펴드리면 간단하게 현금 보유 비중 늘리시고요. 보수적인 간망 위주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일 소폭 반등 출발한 것처럼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있겠으나 전반적인 흐름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다시 틀기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긍정적으로 말하더라도 저희 시장 2월에 있을 만기나 미국 부채 한도 결과 전까지는 박스권 행보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 최근 수급이 괜찮은 건설주나 최근 분위기가 좋은 중소형 주주 중에서는 바이오 정도,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정도 추천드리고요. 포트에 추가적으로 종목을 담으실 분들은 식품이나 의류, 원화 강세 수혜주 정도 조금 담아서 그리고 한국전력이나 이런 부분 경기 방어주 정도 담아서 방어적 포트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 전체는 물론이고 업종과 종목까지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가 IT 운수시장 및 그리고 정유화학업종을 봅니다. 네, IT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시간부터 해서 좀 코스피 상황이 약보합권 0.13% 정도 흐름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또 마이너스 0.4%의 좀 상황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크게 나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간 물량 부담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주가 역시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매수가 좀 동참해줘야 될 텐데 그것 좀 끝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애플의 악재 상황과 더불어서 어제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애플 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반대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애플 관련주들의 힘은 오늘 그냥 어제 애플의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서도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차원으로서 소폭 담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좀 그때 조금 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SK하이닉스가 오늘 1% 가까이 지금 빠져주고 있습니다. 26,000원 깨진 상황, 가격 메리트 좀 확실하게 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인지는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완전 반대되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30만 주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조금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일단 확인은 안 되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그래도 걱정이 안 된다는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애플이 이제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 쪽으로 많이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데 LG전자가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차트 흐름인데 일단 크게 200일선, 120일선 깨지 않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오늘의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는 크게 좋지는 않지만서도 다시 한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침부터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관들도 매수세도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시고서 대응하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오늘 흐름 좋습니다. 자, 현대차 1.4%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요. 기아차 2%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쌍용차 0.8%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가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가격 메리트 발생을 하고 있고, 자, 브릭스 시장에 대한 매출 확대 가능성까지 추가로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좀 조심스럽게 좀 관심 종목군에 편입을 해 두시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대모비스도 가격 메리트가 또 워낙에 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장 시작부터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반등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오늘 뚜렷하게 이제 재미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한진중공업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8% 이상의 급락을 좀 보여집니다. 자, 깨지 않아야 될 선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완전 저점 라인까지 완벽하게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스크 상황 자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타 다른 조선주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유화학 업종인데요. 자, 어제 이제 유가가 한 1%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0.3%의 상황. 자, GS 같은 경우도 0.8%, S-오일 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지금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S-오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SK 이노베이션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기관들이 재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 너무나 빠졌기 때문에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60일선과 120일선 라인을 완벽하게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준비를 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금 이제 부담인 점은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4분기에는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 실적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폭을 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가격 하락에 더불어서 또 유가 상승 부분도 염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LG화학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LG화학 1% 이상 지금 상승을 해줍니다. 자,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급상으로 좀 꼬여있는 상황이지만서도 오늘의 수급 상황이 여타 좀 도와준다면,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빠르게 좀 매수가 좀 같이 들어와 준다면은 그와 더불어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기계금융건설 정의장 팀장 순서입니다. 네, 먼저 철강금속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의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존 항상 좀 뛰고 있는 가운데 철강금속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실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에 대해서 그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호조세가 나오면서 철강 업종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수요 회복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과 또 수급적인 불균형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철강 업종에 대한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영업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고로 업체들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제품별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용 냉연 강판 판매가 계속 호조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현대하이스코 역시 발목 잡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저점까지 조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압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바닥까지 조금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횡보세를 좀 겹쳐진다면 그때 다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특수강 그 수요 부진과 판매량의 감소 때문에 역시 저가 지금 많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25,0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한 좀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고 특히 대형 철강 업종들의 그 기대감에 따른 단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나아진 점이 없다. 그리고 올해 그 상반기 부근에서 철강의 그 수급 불균형이 얼마만큼 잘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그 저가 그 철강 업체들을 쓰지 않고 국내 철강 업체들이 경쟁력 측면에서도 조금 그 다른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경쟁력들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또 지금 사흘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근래 그 IT로 쏠렸던 부분에 있어서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면서 건설주, 기계주, 조선화학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렸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계업종 역시 단기 반등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탄력을 지금 충분하게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21선을 또 지지한다면 또 눌렸다가 다시 한번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21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21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시현이 된다면 추가적인 탄력에도 조금 관심 기울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매출 반영이 되는 그 계절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대형 EPC 프로젝트가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심을 확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보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적인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계 업종도 좀 그렇다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고요. 다음으로 건설 업종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그 급등세로 인한 좀 경고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사만가물 같은 경우에는 연속 상한가 현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기업인 사만기업의 그 법정 관리가 마감이 될 것이라는 그 결과 때문에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만약에 찰시 매물 나온다면 좀 빠르게 또 그 물량이 크게 출하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업종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근래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건설 경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 때문에 대출 요건이 조금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고 또 기준 금리가 상반기 이내에 인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마감이 된다면 순이익 마진이 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또 증권 한번 살펴보면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의 흐름처럼 역시 많이 올랐다가 근래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현재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그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만약에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트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여 계신 분들은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생명보험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험업종 살펴보면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3분기보다 5.9%포인트 정도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낙폭이 가대했던 상황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확대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김선윤 대표가 이어갑니다. 네, 통신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51%, 그다음 SKT가 0.82%, LG플러스가 0.84%, 마이너스 0.7% 정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그 흐름 자체 좀 수익 실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KT 같은 경우가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KT는 좀 낙폭 가대에 대한 부분, 배당락 이후에 상승폭 이후에 처음 나와주는 그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7,000에 대한 안착 여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쪽에서는 그나마 KT가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게 롯데하이마트입니다. 롯데하이마트 마이너스 5.48%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환사채 발행인데 한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기관들이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줬는데 이 기관들 조금 물량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반 매도 오늘 지금 시작부터 외국인들 벌써 이미 상당 부분 거의 7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빠르게 같이 정리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GS 리테일도 역시 좀 빠져주고 있죠. GS 리테일 역시 그 영업 규제 영향이죠. 월 2회 휴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부분이 있고 4분기 실적 역시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1%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11월부터 시작해서 하락폭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바로 한 2만 7천원 부분이 깨져버린다면은 또 한 번의 추세 하락이 가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GS 홈쇼핑은 또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CJ 홈쇼핑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음식료 업종 좀 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업종은 오늘 좀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관련인데 처음처럼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8% 정도의 가격 인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조금 상승폭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여줬는데 아직은 크지 않고 일단은 19일부터 지금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인데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 더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 주류 인상 가격에 대해서 다른 여타 업종들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농심 같은 경우랑 오뚜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 오뚜기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 오늘 특히 남양유업은 많이 좀 주목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새롭게 10만 원을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기가스 보자면은 한국전력이 2% 이상 좀 급락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같이 동반 좀 같이 매도하셔서 같이 차익 실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정리해 봅니다. 네, 최근에 정부 당국에서 또 그 대선 관련 테마주들 시세 조작에 대한 위험이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규제를 하겠다고 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테마주들 이상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박근혜 테마주 관련주들 특히 보련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관련돼서 좀 대장주격인 두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하츠라든가 비트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최근에 조정 여파를 좀 크게 겪었다가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에 이어서 좀 실현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규제가 또 강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조금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급락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빠져나오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좀 많이 급등했었던 안랩이라든가 써이전자 등의 그 안철수 관련주들 특히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그 국내
귀국하면서 아무래도 정치 행보를 좀 복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특히 선유증 같은 경우에는 참 급등의 현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들이 아니라 좀 마지막에 그 끝물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눌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급등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대감들이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파루 상한가 좀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전국적으로 유행 그 독감에 대한 부분들 그 주의보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백신주들 조금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일 역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가격 재평까지 먼저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안내회에서 있었던 그 인사가 안랩 출신의 인사가 영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같이 엮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더 GDS라든가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럭시 S4에 대한 관련주들, 부품주들 같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IT 부품주들에 대한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 듣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장 관심 업종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제한적인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이제 요인들은 역시 이제 뱅가드 펀드의 그런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1월 옵션 만기 때 옵션 연말 배당 수요를 노린 차익 잔고가 다소 소화되지 못하면서 연초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쪽에서 좀 변동성이 크게 커지면서 일부 수출주에 대한 그런 실적 부담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환차익 부분에서 외국인의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단기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단기적인 수급의 그런 불균형을 좀 더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런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그런 단기적인 디커플링 현상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어닝 시즌이 1월 말 정도 국내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말까지는 단기적인 보수적인 그런 시장 대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관심 업종은 역시 은행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최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내려오면서 수출주의 그런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내수 섹터 내에서는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에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유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현재 업종 대표주의 경우에는 PBR이 약 0.5배에서 0.7배 수준으로 상당히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그런 금융주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반면에 우리 은행주의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역시 해외 은행주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재매수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면 은행주의 상승 탄력도 다소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부에서 업종 스캐닝 등을 통해서 전체 자세한 시황과 또 업종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상세히 들려드린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두 분께서도 1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